네, 안녕하세요. 원천중 2학년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기술의 원리와 그리고 무선통신 기술의 대표적인 세 가지, 블루투스, NFC, 와이파이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 중에서 NFC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랑 와이파이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배워본 반도 있는데, 한번 더 제대로 듣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무선통신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무선통신은 전자기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 전자기파가 무선통신에 적합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선이 없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특정 매체를 가지고 통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선 통신이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리빨리 통신이 가능하겠죠.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무선 통신이 전자기파를 이용해 무선 통신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무선통신 기기들은 전자기파의 파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코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그 전자기 파장이 오면은 그 코일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나도 같이 파장을 보내는 거고, 그 두 파장이 공명 주파수라고 해서 각각의 기기가 자기가 무선 통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주파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가 같았을 때 무선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선통신의 원리를 간략하게 얘기해봤고, 그 첫 번째 무선통신 기술 와이파이입니다. 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카페만 가도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부터 찾는 친구도 많을 텐데, 와이파이는 사실은 이제 제품명이에요. 제품명이 처음에는 어떤 제품이었냐면, 그 전자기기를 무선랜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해준 제품명인데, IE라고 전기전자기술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전자 기술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예요. 이 협회에서 표준으로 허가를 해준 제품들을 와이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제품명은 IEE 802.11N11B고요. 얘가 이제 이름이 너무 별로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이름을 짓고자 마케팅 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고성능 오디오 기기를 뜻한 용어가 하이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이름이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검색해보면 와이어리스 피델리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름은 조금 끼워 맞춘 이름이고요. 이 와이파이를 만든 그 회사에서 애초에 이 이름에는 그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더 해보면 유선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으로 바꿔주는 AP, 무선 공유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와이파이 기술의 핵심인데 유선으로 받은 인터넷 신호가 이 AP 공유기를 통해서 무선 신호로 변환되어서 와이파이에 연결된 주변 기기들로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는 이제 블루투스보다는 짧은 거리인 20에서 30m 신호를 잡을 수가 있어서 공유기랑 멀어질수록 이 무선랜 신호가 약해집니다. 또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무선 인터넷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블루투스인데요. 누가 파란 이빨이라고 하던데, 네, 블루투스는 직도직계 하면 맞긴 하죠. 자, 블루투스는 그 덴마크 헤럴드 국왕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 이 덴마크 헤럴드 국왕이 덴마크를 이렇게 통일한 사람인데 이 블루투스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근거리 무선 통신 산업 표준을 통일을 하겠다 우리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블루투스입니다. 네, 생각보다 다들 뜻이 그럴싸한 이름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건 좀 더 적은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휴대폰이랑 주변 장치 간의 연결 등에 쓰이는 이제 무선통신 산업 표준이고요. 여러분 그 핸드폰 하나에도 되게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블루투스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이크, 그리고 에어팟, 그다음에 아이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몇 개야? 애플 펜슬, 키보드, 마이크, 에어팟, 그리고 아이폰 두 개. 그러면은 하나 더 있는데 키보드 했나? 아무튼 총 6개에서 7개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근데 최대 마스터 기기에 슬레이브 기기 연결 가능한 게 7개입니다. 간당간당하네요. 네, 그래서 블루투스는 이제 단말기와 동기화를 한 다음에 다음 각자의 피코넷이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이 피코넷을 형성을 해서 마스터 기기랑 이 슬레이브 기기,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관계처럼 중앙 기기가 있으면 아이패드 중앙 기기가 있으면은 키보드, 애플 펜슬 얘네가 다 노예인 거죠. 이렇게
피코넷을 같이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와이파이에서 그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ISM이거든요. 근데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로 ISM 대역이라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옆자리 사람도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나도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은 같이 블루투스를 뭔가 사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ISM 대역의 주파수를 얘네들한테 보낼 거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ISM 대역을 보낼 텐데 얘네가 나한테만 충성을 하는 이유는 주파수 호핑 방식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블루투스가. 그래서 서로 간섭이 없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ISM이라는 주파수 대역을 총 79개의 채널로 나뉩니다. 그러면 아이패드 79대만 가능하냐? 그게 아니고 이 79개의 수많은 채널들을 호핑,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건너뛰는 방식으로 얘네가 계속 도망 다녀요. 서로 겹치지 않게. 이 특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 아이패드랑 이 옆 사람의 아이패드가 겹치지 않겠죠. 그 패턴이. 그래서 이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같은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끼리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연결을 새로 할 때 이제 얘네들을 맞추는 거죠. 페어링을 할 때가 이 주파수 패턴을 맞추는 얘기입니다. 또 양방향으로 그 무선 통신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RFID입니다. RFID는 이제 무선 주파수 RF를 이용을 해서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제 약간 바코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바코드하고 차이점은 이제 바코드는 이렇게 그 총으로 쏘듯이 조준을 해서 읽잖아요. 혹은 이제 직접 접촉을 하거나 해서 읽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개의 정보를 동시에 인식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고 태그랑 리더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도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FID는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테나 태그를 정보에 저장해서 안테나 태그에 정보를 저장해서 적용 대상에 부착한 후에 RFID 리더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코드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허용을 하고요. 읽는 속도하고 이제 데이터 신뢰도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RFID 태그 종류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물리적 손상이 없는 한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카드가 RFID 태그의 이제 대표적인 예 중 하나고 그 고속도로 하이패스 있죠. 하이패스가 교통카드는 사실 RFID 중에서 NFC고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는 이제 교통카드보다 훨씬 먼데도 인식이 잘 되잖아요. 이게 RFID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도서관에서 빌려준 책이나 의류 매장에서 판매되는 옷, 그리고 할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와인 등에도 RFID 태그가 부착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FC입니다. NFC는 방금 전까지 RFID의 한 종류라고 얘기했는데요. RFID랑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해요. NFC는 이제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 해서 약 10cm 이내에 아주 초근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접촉식 무선 통신 기술이고요. NFC 이제 두 개, NFC와 RFID의 차이점을 얘기해보면 기존의 RFID는 리더기와 태그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기하고 태그가 일방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RFID의 태그는 정보를 주는 역할만 했고 그 다음에 리더기는 읽는 역할만 했겠죠. 근데 NFC는 이와 달리 이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NFC 태그 하나가 이제 태그만 하는 게 아니라 리더기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휴대전화끼리 직접 접촉해서 전화번호나 사진을 교환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제 10cm 이내에 있는 다른 스마트폰 또는 이제 전자기기랑 접촉해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공간에서 혼동을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단말 사이에 연결됐을 때 이제 별도의 페어링, 그러니까 우리 블루투스 할 때는 페어링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고 단말 간에 이제 별도의 인식 과정이 없이 그냥 근거리에 있기만 하면은 통신이 가능합니다. 부착은 하지 않더라도 거의 접촉하다시피 하는 접촉식 통신 방법이기 때문에 연결 시간 또한 0.1초 내외로 짧고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정도로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정보가 통신이 안 돼 있으니까. NFC는 스마트폰과 단말기 간의 접촉을 원리로 하고 있고 또 이 강한 보안성을 이용해서 주로 결제 시스템이나 인증 시스템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선 통신 기술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번에 배운 개념들을 토대로 다음 시간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